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뉴스가 또 새로 나왔죠? 뉴스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확인을 거친 거죠. 이것저것. 그렇죠. 네, 좀 흘러다니는 얘기들 중에 네네. 좀 뭐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도 하고. 네네. 그리고 레드백이 이제 드디어 수출 시장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택이 됐죠, 호주에. 네. 그다음에 또 없냐? 또 어디? 없냐? 네, 또 없냐? 우리 이제 기대감이 이제 부풀어 있어서 또 어디다 팔고 싶으니까 또 없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묶어서 뭐 간단히나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워서 오늘 길게 말씀드리면은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네네네. 딱 궁금한 것만 딱 요약해서. 예,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이 호주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기는 그냥 먼저 번에 그냥 속보로 나기는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네네네. 전문 용어 이제 소위 이런 방산 부분의 전문 용어가 우선 협상. 우선 협상자. 예, 너 일로 와. 너부터 이제 얘기 좀 해보자.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가 이제 조건이 서로 정말 뭐 많이 여러 종류가 안 맞으면은 네. 다시 또 떨어진 놈도 부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전문 용어.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탄 전문 용어로 보시면 돼요. 근데 선정된 건 맞는데 네네네. 또 우리가 뭐 좀 더 비싸게 부른다든지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른 곳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레드백이 호주에 이어서 현재 이 폴란드, 네. 폴란드에서 지금 시험 테스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고 해요. 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기존에 이제 유수는 이제 자국산 보르시옥을 이제 선정해서 본격 생산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유수는 이제 계속 나와 있었죠. 나왔었죠. 예. 1000여 대가 넘죠. 예. 보르슈크 생산이.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지금 상당히 뭐 오락가락 하잖아요. 뭐 네네. 반격을 이제 대반격을 한다는데 실제 뭐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반대로 또 이제 러시아 측이 이제 방어하는 또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시속 게임도 아니고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 전선 형성이 여차하면 이제 벨라루스 우회해서 저 위에서 폴란드를 뭐 침공할 수 있다, 건들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방 소요가 여전히 뭐 이렇게 계속 필요하고 급한 것도 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급한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차량, 그래서 뭐 전차라든지 전투기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매달리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투트랙이라고 이제 하는 일종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동시에 일을 벌리는 수입을 하는 양산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레드백은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말 쓸만한가 우리가 자기네들이 도입을 해도 되는지 그 진행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경쟁을 한다든지 뭐 선정이 됐다든지 이런 뉴스가 아니고 네네. 진행 상황이니까 조용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국내 언론에는. 네네. 근데 이제 뭐 해외에서는 이제 이 호주가 우리 레드백을 선정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 대한민국의 이 기계화 보병 전투차가 더 이렇게 확산돼서 더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폴란드를 이제 해외 언론에서 들여다보는 거죠. 과연 이제 가능성이 있냐. 네네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성능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획득을 할 때 과정, 어떤 뭐 조건 이런 건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제 매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폴란드 쪽에서는 이게 또 방식이 그 먼저 번에 처음에 K9 자주포의 차체를 이제 가져간 게 2016년인가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일단 먼저 그 방식으로 먼저 이제 적용을 해보고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차체를 먼저 가져가 보겠다. 예, 차체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포탑은 어차피 자기네들 것도 있기 때문에 무인 포탑. 예, 무인 포탑. 예. 그래서 결합 상품으로 해서 내놓지 않을까. 이번에도 결합 상품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지금 가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 네. 좀 더 뭐 좋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협상할 때 좀 더 네. 확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또 이제 그냥 완제품으로 뭐 그건 불가능한 건 또 아니고.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이제 그렇게 포탑 그 폴란드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차체 레드백 차체 이걸 일단 중심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왜 대한민국의 차체와 폴란드의 그 무인 포탑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생산성, 시간 단축 두 군데서 한 군데서 만드는 것보다는 두 군데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받아서 바로 결합하는 거는 이제 쉬우니까 시간이 이제 시간 절약하는 문제. 근데 그런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한편은 이제 보르식을 이제 양산하는데 뭐 전통적으로 유럽 사람들이 좀 물건이 좀 늘게 만들고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투트랙 개념으로 우리나라 것도 이제 같이 좀 생산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직 뭐 결론 난 건 없는데
일단은 계속 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이 레드백을 가져가서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뭐 큰 뭐 문제 뭐 부담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네, 폴란드 측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레드백 폴란드에 있는 이 테스트 과정의 사진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겨울 때 기준이고 네. 올해 들어와서는 뭐 관련된 뭐 뉴스라든지 뭐 사진은 뭐 최신 사진은 뭐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뉴스로는 이제 그 전체 FA50을 인도하면서 최근에 이제 초도본 2대 갔는데 네. 그런 이제 내용에 이제 전체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뭐 그쪽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끝에 가서 레드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후보다 뭐 이렇게 물량 도입할 네. 수 있는 방산 제품의 하나로 여전히 살아 있다. 그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살아있다. 예,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또 차륜용 장갑차도 예, 네네. 그렇게 해서 한 주씩은 들어가죠 기사에. 어. 예, 그래서 뭐 이제 아직은 계속 검토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폴란드에 있는 레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레드백 완전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차체 위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체만으로도 좀 수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것도 또 다른 이제 뭐 방산 수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최종 결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채택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또 그 네. 전에 지금 이제 8월이 됐는데 폴란드의 대통령이 네네. 또 방안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그 어떤 내용이 방산 그 돈을 좀 빌려서 자기들이 빨리 사야 되는 거. 그래서 네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 의제에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이제 우리 그 레드백 네. 또 포함시켜서 아마 반대로 얘기를 우리 이제 현지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네. 그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출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금 뭐 K9이라든지 K2 전차의 2차 계약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대통령이 와서 폴란드 네. 대통령이 이제 방한해서 해당되는 공장을 다 이제 방문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창원에 있으니까 네네네. K2 전차 공장도 그렇고. 예예.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가서 레드백도 시제품이 또 있으니까 뭐 좀 얘기를 자세히 듣지 않을까. 뭐 조건은 이제 어떨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달 지나면서 예. 10월 달 서울 아덱스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뉴스들 좀 진전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뭐 부정적인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네. 급한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이제 물건 잘 만들어서 팔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이제 연말 하반기에 가면서 이 레드백을 이제 토대로 저번에 우리 방송 말씀드린 이제 K3 가칭 K31 네. 그쪽에 이제 관심을 좀 더 두지 않을까. 진전이 좀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이 레드백이 저희가 어저께 방송을 했는데 이 K9과 같은 독일 MTU사의 엔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은 K2 전차 역시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으로 지금 폴란드 수출분에 대해서 지금 장착이 되고 있고요. 국산화 이제 두산 인프라코에서 국산화에 성공했죠. 예. 그런데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왜 국산 파워팩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왜 안 쓰느냐, 장착하지 않느냐. 그것도 뭐 뉴스가 났었죠. 그 해당되는 S&T 다이나믹스에서 네. 방위사업청에다가 최근에도 몇 네. 달 전에도 이제 이거 좀 채택을 해라. 사실상 개발 다 끝난 건데 조건을 조금 그 지금 너무 높게 된 조건을 좀 약간만 낮추면 되지 않냐. 그럼 채택되고 수출품에 다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한 봄에 좀 이의제기 비슷하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여름 지나면서 좀 결정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해당 네. 관청에서. 네네. 그래서 뭐 올 하반기엔 또 뭐 좀 반가운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한국의 이 파워팩의 기술이 이 독일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까?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네. 10년 전 기준 아니냐. 지금은 또 이렇게 좀 수출도 되고 하는데 유연하게 그걸 규정을 좀 바꾸고 낮추고 좀 약간 살짝 낮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좀 고지고대로 하지 않냐. 그게 현재적이죠. 얘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수평선 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뭐 이렇게 폴란드에서 오고 이제 대통령 오고 하니까 네. 그 영향을 받아서 네.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전에 그 직전에 우리가 오늘 이제 방송 전에 독일 방산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 그 파워팩 랭크사, 네네. 빨리 주겠다.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차하면 우리가 지금 S&T 다이나믹스 거로 바꿔서 파워팩을. 야 됐어 그만 오세요 안 살게요. 그래서 그게 미묘한 이제 지금 분위기가 이제 있는 거지. 걔들도 감지를 한 거지.
감지했으니까 네네네. 빨리 보내줄게. 서류로 나중에 뭐 쓰고 뭐 그런 지금 상관관계 있지 않을까?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올해 좀 연말까지 기다려 보면은 또 방위사업청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네. 좀 뭐 개선을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딱히 뭐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뭐 좀 낭떠러지식으로 끝난 얘기는 아니고 계속 관망들은 이제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문제 뭐 어떤 그 비용 대 효과 문제 다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니까 해당 관청에서는 그 지나간 일은 이제 지나간 일이고. 네. 그럼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 엔진과 함께 파워팩 역시 국산화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기보다는 네네. 작년에 이제 우리가 폴란드 수출 전차 수출이 작년에 이제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1년 전에 사실상 7월 달인가 계약은 9월이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1년 지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그 우리 업체 위주로 들여다볼 시간이 좀 없었죠. 짧았지. 겨울을 지나면서. 왜냐면 그 해당되는 수출품, 초도품 내보내기 바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당되는 그 국방 관련 관청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급한 불 끄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여름 이제 휴가철 들어왔지만 이거 지나면서 또 뭐 대통령도 온다, 뭐 행사도 있다 하니까 이제서야 좀 건의를 받으면 업체의 건의를 받으면 이제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네네. 그래서 뭐 하반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아덱스 끝나면서 좀 변화가 네. 있을 수 있다. 예, 좀 우리 좋은 쪽으로.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뉴스죠. 이 우즈베키스탄의 대한민국의 FA50 두 번째 재도전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우즈베키스탄이 네. 그 소위 그 CIS, 그 구소련의 네. 어떤 그 전체 구성 나라 중에 하나였죠. 네네.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다 독립했지만은 다 흐르면서 이 항공 네. 전력을 좀 이렇게 조금씩 서방 측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어요. 그쪽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지원 항공기들, 고정이나 회전액기들, 네네네. 특히 뭐 스페인에서 만들고 있는 뭐 C295 수송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헬기는 뭐 유럽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에서 만드는 네. 기동 헬기라든지 해서 조금씩은 이제 그런 지원 전력은 사주고 있어요. 사고 도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핵심 그 전력인 전투기 분야, 공격기 분야는 계속 뭐 한편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가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이런 구조가 네. 지금의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비용도 효과만해서 좀 돈이 적게 들어가고 운영 유지가 좋은 서방제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도 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네. 그렇게 변신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변신을 과연 제대로 이렇게 성향이 러시아의 탈러시아를 좀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미심쩍은 네네. 좀 이렇게 의심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는 팔아야 되는데 근데 F-50의 엔진이 또 미국제다 보니까 미국의 그렇죠. 어떤 수출 승인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쪽 해당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일단 전투기도 급하지만은 일단 그 전에 서방 측 훈련기에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뭐 M346 이태리제 M346을 이제 도입한 그 중앙아시아 국가도 있고 네. 앞에 말씀드린 뭐 수송기 경수송기라든지 헬기 쪽은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진전되다 보니까 이제 훈련기 겸 경공격기, 경전투기. 네. 그래서 F-50이 대두가 됐죠. 어. 그리고 뭐 저 개인 뭐 얘기지만은 영화도 우즈베키스탄에 그런 항공 전력 관련된 영화도 최근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 쪽 서방 측의 어떤 그쪽으로 시스템으로 좀 더 접근을 하려는 분위기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뭐 2014, 15, 16년에 도전 처음에 우리가 수출시장 나가서 이렇게 제시를 했던 때보다는 좀 이렇게 상황은 좋아졌는데 네. 당장 뭐 2023년 당장은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25년 지나면서 네. 그때 정도는 좀 뭐 소량으로 사지 않겠나.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승인이 좀 내줘야 되고 네네. 이게 아무래도 뭐 옛날 구소련 그 밑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이렇게 좀 못 믿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저희 슈퍼소닉 TV가 단신으로 소식을 좀 이게 여러분께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이 폴란드의 레드백 수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카이의 FA50 수출까지.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또 화끈한 또 소식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취재한 게 있죠.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날씨도 워낙 더워서 네네. 뭐 이렇게 저기 아주 복잡한 얘기, 심도 있는 얘기 하기가 좀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예. 너무 더워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없고 취재를 하는 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리해야 되는데 내용은 좋은데 그냥 바로 이렇게 뭐 하기도 좀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하고 이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럼 슈퍼소닉 TV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